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 이집트 고왕국의 시대입니다. 네, 이집트 통치자를 우리가 파라오라고 불렀죠. 이 첫 번째 파라오 나르메르 왕이 집권하던 시기를 고왕국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고왕국 시대 올드 킹덤 오브 이집트입니다. 네, 하나로 통일된 뒤에는 이집트가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이때 고왕국 시대에 처음으로 미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죽은 사람의 육체인데요. 죽은 사람이 썩지 않도록 시신을 향료와 소금으로 처리한 뒤 린넨으로 감싸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한 가지 믿는 게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이 죽으면 내세에서 또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믿었던 그 내세는 죽은 뒤에 영혼이 다시 태어나 산다는 미래의 세상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미라를 작업했는데, 왜냐하면 내세로 들어가는 조건이 시신이 그대로 보존돼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보통 2개월 이상 소요가 됐고요. 신을 숭배하는 일을 맡은 제사장들만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이 미라를 만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사원 안에 성스러운 곳에 옮기고 소금, 향료, 기름, 린넨천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시신을 포도주, 향료로 씻고 간, 위, 허파, 창자와 같은 내장들을 꺼냅니다. 심장은 굉장히 특별하게 다루었는데요. 꺼내어 씻고 다시 린넨 붕대로 감싸서 가슴에 넣습니다. 심장은 내세에서 필요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내세에 도착하면요, 오시리스 신이 심장을 저울에 재봐서 착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심장이 가볍고, 나쁜 일을 했다라고 하면 내 심장이 무거워서 저울이 움직인다고, 그것으로 심판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심장 처리가 끝나면 40일간 그대로 두었고요. 온 이집트 사람이 파라오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40일이 지나서 다시 내장을 살펴보고요. 시신을 또 내장을 다시 한번 씻고 기름과 더 많은 향료로 또 바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각각 4개의 특별한 단지에 넣었는데요. 그 단지의 이름이 카노푸스고, 단지 위에는 신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신들이 각 내장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다음 이제 린넨으로 전체 시신을 감싸고 붕대 사이에 보석을 넣었습니다. 내세 가는 길에 또 이 보석들이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프 얼굴을 닮은 황금 마스크를 만들어서 얼굴에 씌웁니다. 왜냐하면 내세에 도착하면 이제 신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의 특별한 의식이 거행이 되면 이제 미라 만드는 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이 미라를 묻기 전에요, 3개의 관을 만들었습니다. 황금관을 만들었고요. 이 황금관을 보관하기 위한 나무로 만든 관을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피라미드 안에는 미라를 놓아두는 특별한 방이 있었습니다. 이 방에는 석관이라고 하는 돌로 만들어진 커다란 관이 있었는데, 이 석관에 첫 번째, 두 번째 관을 같이 넣었습니다. 이 석관의 뚜껑은요, 너무 무거워서 4명의 남자가 밀어야 제자리가 겨우 맞춰질 정도였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미라를 안치해 놓은 방을 나가기 전에 보석, 옷과 음식들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놀거리와 읽을 만한 두루마리로 된 책들도 넣어뒀고요. 내세로 여행할 수 있도록 피라미드 옆에 진짜 크기의 배를 같이 묻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미라를 안치해 놓은 방에서 나와 문을 밀폐하였습니다. 이집트에 묻힌 모든 왕과 중요한 사람 무덤에는 금과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막의 땅 밑에 방을 만들어서 미라를 묻었지만 도굴범들이 미라와 함께 보석과 보물이 묻힌다는 사실을 알고 보물을 훔쳐왔습니다. 그래서 돌로 무덤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런 무덤을 석실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통치하던 파라오한테는 석실묘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약 20년간에 걸쳐서 자신의 피라미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죽으면 피라미드에 묻힐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피라미드보다 자신의 피라미드를 크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뾰족하게 하늘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야 본인들이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하늘로 올라가 다른 신들과 함께 지낸다고 믿었습니다. 또 죽은 파라오가 계단처럼 생긴 피라미드의 옆면을 이용해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집트 수도의 카이로에 가면요,
근처 기자라는 곳에 이 피라미드를 볼 수 있습니다. 파라오를 위해 만들었던 35개의 피라미드 중 이 쿠푸의 피라미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대피라미드, 그레이트 피라미드라고 불려지고요. 무려 4,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습니다. 200만 개 이상의 돌덩이로 만들어졌고요. 돌덩이 한 개 무게만 거의 3톤에 달했습니다. 와, 그 옛날에 진짜 기계도 없었을 때 사람들은 돌과 구리로 된 연장을 가지고 손으로 돌덩이를 잘라냈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그리고 정말 수천 명의 이집트 사람들이 몇 년에 걸쳐서 대피라미드를 만든 일에 동원됐습니다. 대피라미드 내부에는 쿠푸의 미라를 안치하기 위한 방이 있었는데요. 빈 방도 있었고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방들도 있었는데 이거는 도둑들이 보물을 찾아내기 전에 미로의 방 속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드가 완성된 뒤에는 기술자들이 밖으로 이어지는 문을 밀폐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작업을 하면서 땅을 파서 만들어 놓았던 이 통로를 통해서 사막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이제 문이 완전히 밀폐가 되면 열 수가 없었습니다. 대피라미드 옆에는 그것을 지키는 개가 있었는데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사자였다는 상상 속의 동물 스핑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핑크스는 높이는 약 11명의 사람이 서로의 어깨를 밟고 올라서 있는 것과 비슷한 높이고 넓이는 축구장만 하고 정말 크게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잘 부서지는 석회암으로 만들어 있었지만 사막의 모래에 뒤덮여져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집트에 여행을 가면 이 스핑크스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코가 부서지기는 했지만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스핑크스를 볼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피라미드. 네. 그러나 이 안의 보물들은요, 이미 도굴범들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보물과 미라까지는 훔쳐갔지만 고고학자들은 이 피라미드를 발견하여서 현재 저희들이 가서 볼 수 있게 된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좀 흥미롭게 봤는데 미라를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이런 과정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저는 천을 이렇게 돌돌 말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장까지 이렇게 다 닦아서 다시 넣었다는 사실은 또 처음 알았고, 스핑크스가 또 피라미드 옆에 이렇게 지키는 또 개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편 5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